자, 올해 지방직 일반행정 9급. 어우, 점수 어마어마하죠? 90점 밑이 없네? 근데 이 점수가 10개월이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 여기서 이제 먹고 들어가죠. 이게 없는 분들, 영어, 국어, 한국사 베이스가 없는 분들은 플러스 1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네, 뭐 1년까지는 좀 오바고, 이게 베이스가 없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없느냐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플러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베이스가 없는 과목도 금방 90점이 나왔죠. 이분은 뭐 원래 유리하긴 했어. 그래서 뭐 10개월 그 자체에 너무 목을 매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단기 합격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2년 초반입니다. 근데 당연히 2년보다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 저도 연락에 강의하고 슈퍼홈컵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슈퍼스터디도 운영하고. 어쨌든 평균은 2년이라는 거. 근데 이분은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줄인 이유가 요게 있다. 그리고 이제 1년을 플러스해도 2년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빨리 합격하고 싶어서 단기 합격 수기를 많이 읽어보고 그다음 유튜브에서 김덕관 쌤의 슈퍼공법을 접하게 됐다. 슈퍼공법에서 제가 합격하는 원리와 방법을 다 알려줍니다. 빨리 합격하는 방법대로 한 거죠. 근데 이런 거 잘 보세요. 슈퍼공법에 따라 기출을 모르는 걸 추리면서 돌리다 보면 개념이 빵꾸날까봐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면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기본서 어떻게 봤다. 기출문제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좀 불안할 때 봤다. 기본서 정독 아무리 해봤자 기출문제 안 보면 점수 안 나와요. 근데 이분 어떻게 했다? 일단 기출부터 먼저 굴려놓고 불안하다 싶을 때 그때 기본서 확인. 이분도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정독을 한 거지만 정독까지도 필요 없고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서 보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기본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지. 기본서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서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아? 시험 공부는 그냥 시험 문제를 모르면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시험 공부하는데 시험 문제를 모르고 한다.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엉뚱한 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될 때까지 기본 강의고 기본서고 주구장창 봐봤자 10년 뒤에 수석은 가능한데 완벽하게 이해하고 10년 뒤에 수석 가능한데 1, 2년 만에도 합격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시험 공부, 시험 문제를 파악하고 이 부분이 좀 부족하네? 그때 이제 기본서를 채우고 뭔가 빵꾸 있을까봐 불안하네? 뭐 기본서 채우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 문제를 안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말해도 기출문제 몇 번 봐야 돼요? 방법은 물어볼 수 있어. 근데 뭐 몇 번 봐야 돼요? 뭐 기출문제랑 기본서랑 뭐가 더 중요해요? 뭐 이런 질문은 아예 그냥 시험에서 합격하는 원리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하는 원리까지도 못 가고 그냥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모르면 불가능하다. 이거 너무너무 당연한 사실. 여러분들 뭐 행정학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학 시험 공부하는 거지. 국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어 공부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국어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저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영어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물론 영어는 시험 공부가 가능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기초가 필요하죠. 시험 공부 외에 영어를 읽을 줄 알아야 시험 공부를 하니까. 근데 읽을 수 있게 됐어. 그 정도 기초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자, 다시 또 이어가 봅시다. 뭐 기출이 어떻게 맞게 나오고 어떻게 틀리게 나오는지 다 알려준대요. 기본서 정독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도 이 정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도 안 빼놓고 모든 걸 다 봤다가 아니죠. 정독조차도 효율적으로. 기출이 어떻게 맞게 나오고 어떻게 틀리게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기본서 정독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홈퍼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긴 할 건데 앞에서도 했고 제가 슈퍼홈퍼 상담이 가장 빠르고 자세한 상담이라고 그랬죠. 뭐 이렇게 계속 기출 위주로 보면서 부족한 게 있을 때 기본서 채웠다. 정독에 목매지 않았다. 또 요것도 이제 중요하긴 합니다. 한 번 제대로 보는 것보다 빠르게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부족할 때 한 번 제대로 보는 거 어마어마한 시간 낭비예요. 잘 모를 때, 실력이 부족할 때, 기출문제 파악이 덜 돼 있을 때 아무리 붙잡고 있어봤자 실력이 안 올라가요. 어차피 시간 아무리 투자해봤자 이렇게 될 거 같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여러 번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물론 까먹지. 이렇게 까먹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까먹지만 또 올라가고 까먹지만 또 올라가고 빠르게 여러 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뭐가 더 좋은 건지 알겠죠? 까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물론 제가 무조건 다 건너뛰라는 거 아니고 강의 시간에 다 알려주잖아요. 기본 이론 강의가 그 역할 아닙니까? 이거 연락에 중요해. 이거는 이론 강의지만 꼭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 그걸 이제 알려주는 게 강의니까 강의 시간에 챙기시면 되고 무작정 건너뛰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건 이해해야 돼. 근데 그 강의에서 다 알려준다. 강의 잘 듣고 강의 복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엽적인 거 버려줘야죠. 왜? 그래야 이걸 챙길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싹 다 버려라 그게 아니라 일단 이거부터 하라고요. 이거부터 하고 이게 다 되면 그 다음에 하라고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이걸 안 보는 게 위험한 거지. 빈출 중요한 문제 제대로 안 되는데 지엽적인 거 보느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위험한 거죠. 왜 이걸 못 보니까. 여기서 많이 틀리니까. 합격생들 이렇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맞고 틀리는지 아는 정도. 이게 문제 푸는 거 아닙니까? 뭐 항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항문은 화장실에 닦는 거예요. 안 돼! 자, 항문하시면 안 됩니다. 항문은 화장실에 닦는다. 명심하시고요. 또 초반부에서 이분이 가장 자세하게 써줘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나머지는 읽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강의 시간에 뭐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은 디테일하게 설명해 줘요. 이해가 필요하다, 이해해야 된다고 설명해줘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강의 때, 이론 강의 때 강조해주고 꼭 이해해야 돼 이런 거 외에는 좀 처음에는 좀 넘어가 줘야 돼요. 한번 진하게 볼 시간에 그냥 빨리빨리 넘기고 여러 번 봐야 이렇게 올라간다. 어느 정도 개념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었다 싶으면 자,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안 됩니다. 기출에 관한 행정화, 기출문제집으로 아주 뽀샤버렸습니다. 뭐 행정화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뭐 강의 시간에 뭐 저뿐만 아니라 이건 제 강의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도 다 어느 정도 다 해주세요. 공부법은 제가 제일 자세히 알려주긴 하죠. 근데 다른 교수님들도 이것까지 다 알려주시는 분들 많아요. 설명 엄청 잘하시고 강의도 엄청 좋으시고 그다음에 공부법도 다 알려주시고 다 있어요. 모든 교수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시간 챙기면 된다고요. 근데 이론 강의를 안 들을 수 없는 분들은 처음에는 다 느리다라고 나오죠. 아까 회독 속도 느리신 분들 자 고민이 많죠. 다 느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진짜 감이 잡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90점 나오고 여전히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불안해도 신기하게 점수를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하나 실수해가지고 85점 맞긴 했지만 어쨌든 이분은 이제 금방 합격했단 말이에요. 지방교행 합격하셨고 이분은 이제 제시 때 처음에는 1년차에 불합격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랑 함께 제시해서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일단 공부법을 몰랐고 뭔가 불안한 게 너무 많았던 거지. 근데 저랑 하면서 뭐 한 거냐면은 그냥 시험에서 빨리빨리 점수 따는 공부법. 공부량도 훨씬 적고 점수는 훨씬 빨리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니까요. 안 중요한 거 보느라 중요한 걸 못 보는 게 위험한 거라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보라는 것에 집중했다. 그죠? 뭐가 중요하다. 기출에 많이 나오는 것일수록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를 해줍니다. 덜 나오면 덜 나온다고 말을 해주고요.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 강의 자랑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생 기초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 이론 강의 들을 때부터 기출문제를 같이 봐야 돼요. 이때 기출문제를 푼다? 기출문제 완벽히 이해하고 모든 걸 다 암기한다? 아니고요. 그냥 배운 내용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한다. 강의 시간에 이걸 배웠는데 행정 문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국어 문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한국사 문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뭐 한국사 전식관과 개정, 경정 뭐 있잖아요. 세 개. 그 맨날 구분시키러 나오잖아요. 이 전식과 세 개 맨날 구분시키러 나오더라. 문제를 봐야 전시가 한자가 뭔지 또 전시가의 배경은 뭐고 유래는 뭐고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 국민들의 반응은 뭐고 이딴 거 공부 안 하고 전시가 세 개 그냥 구분하는 거. 어느 왕 어느 왕 어느 왕 특징 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것만 딱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점수가 빨리 나오죠. 이런 겁니다. 시험 공부는 이런 겁니다.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냥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모르면 그냥 불가능한 겁니다. 처음 6개월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분은 평균적으로 합격을 했지만 6개월 시행착오가 없었다면 더 빨리 합격을 했겠죠. 작년 지방직부터 저와 함께 하면서 95점 7급도 90점. 제가 이제 행정학 같은 경우 9급, 7급 본질적인 출제 포인트 차이 없다라고 맨날 강조해 드리죠. 당연히 7급이 몇 문제가 더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난이도가 높은 것이지 본질적인 합격을 위한 출제 포인트상 차이는 없어요. 행정학은 다른 과목은 또 차이가 있겠지만 맨날 말해주는 게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나올 만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각종 모의고사들은 엉뚱한 것도 많죠. 모의고사를 활용할 수 있으려면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다른 건 보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고요. 기출문제가 파악이 돼 있으면 그럼 이제 이상한 문제 그런 식으로 안 나오는 이상한 문제들은 이상하구나 파악할 수 있다고요. 이거 그냥 연구원이 냈구나. 책 베껴서 냈구나. 기출문제 패턴은 아니구나. 다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모의고사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고 점수 등락에 스트레스 안 받죠. 이것도 안 읽을 수가 없지. 제 주변에 덕관쌤 아는 분들은 와 진짜 다르시다고. 점수 다들 올랐다. 뭐가 다르다? 점수 올랐다. 제가 다른 건 점수 올려준다. 그것도 빠르게 합격 점수 만들어준다. 근데 그게 지금은 제 자랑 맞긴 한데 다른 교수님들도 그 길을 다 알려줘요. 행정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통틀어서 모든 교수님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교수님들이 제가 알려주는 거 그대로 알려줍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뭔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 1년 8개월 합격했고 덕선생 강의는 1년 정도 수강했는데 자 말 그대로 덕간쌤이 시킨 대로 했어요. 이게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 납득이 안 돼.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슈퍼 공법을 보면서 납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선생님 시킨 대로 할래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제가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시킨 대로 하면은 진짜 알아서 점수 나옵니다. 네, 물론 그 후자이신 분들도 이유를 배우는 게 좋긴 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잘못했는데 제가 기출문제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기본 강의랑 기출 강의를 진도에 맞춰서 병행해 버렸대. 근데 이건 좀 비추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들으면서 기출문제집을 꼭 봐야 돼. 단원별 기출문제집. 진도 맞춰서 볼 수 있는 게 단원별 기출문제집이니까 이렇게 진도 맞춰서 완강을 하고 그 실력을 바탕으로 기출 강의 들어가서 강의 또 진도 맞춰서 단원별 기출문제집 또 회독을 하고 이때는 확인하는 거죠. 회독하고 풀고 그런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고 문제 확인하고 이때 이제 똑같은 기출문제집 회독해 버리는 거죠. 이걸 더 추천합니다. 근데 이분은 어쨌든 병행해 버렸지만 그만큼 기출을 처음부터 빡시게 본 거예요. 이분은 그게 감당이 됐던 것이고 근데 이게 대부분은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안 좋은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되는 분들은 좋아요. 근데 대부분은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먼저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가는 게 더 감당이 잘 됩니다. 제가 독해하고 영어 같은 거 따로 해독법을 찍어놨죠? 슈퍼문법에. 그 외에는 다 똑같이 적용했다라고 하죠. 다른 거 뭐, 그 다른 영역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분도 문학 정도. 문학, 독해, 영어. 뭐 문학은 점점 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문학, 독해, 영어. 빼고는 다 그냥 똑같이 적용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가르쳐준 원리를 캐치한 거예요. 가이드라인. 1회 독대 뭐, 2회 독대 뭐, 3회 독대 뭐, 여기 집착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캐치해서 과목별로, 문제 유형별로 스스로 조절해서 한 거예요. 제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원리고 나발이고 선생님 저 무조건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원리를 알면 다양하게 응용이 되는 겁니다. 또 무작정 따라하면 또 원리를 알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도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원리도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지도 않고 어중간할 때 그때가 이제 제일 고민이 많죠. 헷갈리는 개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중요해요. 자, 괜한 의문과 꼬리 질문은 공부에 해롭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험에 안 나와요. 제가 강의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 안 나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다른 교수님들이 강의에서 언급 안 하는 거 안 나옵니다. 자, 교수님들 별로 기본서 두께라고 할까요?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다 우겨 넣었느냐 그 차이는 있어. 하지만 그래도 양이 있잖아요. 아무리 두꺼운 기본서로 출간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없는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왜 공부합니까, 도대체? 시험에 안 나오는 건 그냥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왜? 더 중요한 걸 볼 수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어우, 어마어마한 노력이 보이죠? 이건 제 기본서 자랑인데, 필기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거고, 필기할 시간에, 강의 들 때도 필기할 시간에 제 강의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고, 제가 필기하지 말라고 제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필기해야 될 것은 싹 다 제가 필기를 해놨어요. 싹 다. 날개라든가 한 번에 정리하기로 싹 다 필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필기를 만약에 제 이론 강의를 듣는데 기본서에 필기를 한다. 그러면 역시 또 시험에 안 나오는 거 필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제 싹 다 필기를 해놨습니다. 다 시각화를 시켜놨어요. 물론 요런 필기는 되지. 이거 중요하대. 이거 안 중요하대. 이 부분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래. 그러니까 강의 들을 때 필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문장 중에서 핵심은 이거다, 여기 별표다,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추가로 받아 적지 마, 제발, 제발, 추가로 받아 적지 마세요, 제발! 추가로 받아 적이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받아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적다가 중요한 거 놓치고요. 요분은 따로 정리 안 하고요. 진짜 지겹게 안 헤어지는 거. 아무리 반복해도 안 헤어지는 것만 따로 했다. 자, 이분이 모든 걸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죠? 노정 전혀 안 했어요. 지겹게 해도 안 헤어지는 것만 따로 했다. 기출문제집도 여러분들 필기해야 될 거 다 필기해놨습니다. 강의처럼 팁도 적혀있고 압축 정리도 여기 밑에 압축 정리가 있는 문제도 있고요. 원래 여러분들이 이거 필기해야 되거든. 근데 어디가 틀렸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 어디가 틀렸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 어디가 틀렸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거 다 제가 필기를 해놨으니까 기출문제집은 암기용 해설로 되어 있죠. 출제 포인트. 틀리게 바꿔낸 데가 출제 포인트 아닙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거 다 해놨으니까요. 제 모든 교재는 필기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가장 수험 적합적으로 강의 교재를 만들고 모두공도 그 뜻을 같이 하니까 함께 한다. 그래서 모두공으로 흐름이 오고 있다라고 그랬었죠. 한 2년 정도 뒤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수강생 수가 있는 학원이 있지만 따로 있지만 2년 정도 뒤면은 여러분들 뭐 그 전에 빨리 합격하시고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선생님 말한 2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때 한번 공무원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엄청난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요 요 짤, 요 짤, 네이버에 합격생, 수험생 차이 치면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언제든지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은 뭐 다 제 강의 자랑이라서 강의 자랑도 많이 했으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CHS님, 노베이스로 처음부터 덕후 선생님만 보고 공부 시작해서 4개월 만에 국가직 행정학 90점 달성하고 6개월 만에 지방직은 최종 합격했네요. 아우,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6개월 만에. 역시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모든 과목 합격 점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우리 합격생들이 제가 추린 거 외에도 옆에서 또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썸머님 합격 수기도 있었어? 썸머님 그 아이디를 제가 다 가려놔가지고 누구 건지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자, 맞아. 다른 분들도 합격 쓰기 부럽잖아요. 여러분 또 합격 쓰기 쓰고 싶으면 합격 쓰기에 공통점을 따라하는 거예요. 공통점.